네, 오늘은 고전일기 글쓰기 수업 살면서 꼭 한 번은 책은 다음. 네, 이 책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원래 책은 다음이란 책이 전해져 오는 책이 있고 굉장히 고전이고요. 그 고전에서 일부를 지금 발췌해서 제가 현대적으로 좀 해석한 책이 바로 살면서 꼭 한 번은 책은 다음입니다. 그래서 책은 다음은 그 원본 자체를 구해서 읽어봐도 좋고요. 근데 좀 그 내용이 좀 어려워요. 어렵고 해석도 좀 쉽지 않아서 좀 쉽게 풀어 쓴 책이 책이니까 이 책을 먼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책임담은 그 홍성 출신이죠. 우리 충청남도 홍성에서 출생하신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 선생이 1917년에 대중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신 거예요. 물론 뭐 그전에도 읽었던 사람이 있었겠지만 조금 이렇게 그 강의를 많이 하신 거예요. 이때 한용운 선생이 강의를 하셨고 이때가 언제죠? 일제강점기 때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정신이나 의식이 좀 많이 다운돼 있었을 때죠.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왜 하필이면 이 책을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논어도 있고 뭐 맹자도 있고 장자도 있고 뭐 수많은 책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책은담을 한영훈 선생이 추천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또 각자가 뭐 답이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이런 책을 읽게 했을까? 그렇다고 이 책에 보면은 반드시 뭐 이렇게 남들의 폭력에 저항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 수양서고 어떻게 보면은 삶을 살아가는 삶을 좀 관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런 거를 한용운 선생이 소개한 어떤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표지에 보면 뭐 험난한 삶의 갑옷이 되어서 천년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출판사에서 잘 뽑아주셨고 맞아요. 정말 그 우리 삶이라는 게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험난한 일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런 책은 다음에 지혜를 내가 좀 체득을 하고 있으면 훨씬 더 그 고난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 책을 썼었고 그래서 좀 애착이 많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책은 다음. 명나라 때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전해지는데 뭐 홍응명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아마도 그 출세를 하려고 과거를 준비했는데 뭐 좀 잘 안 된 분이 아닐까. 그래서 산속에 은거한 뭐 처사가 아닐까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담에 보면은 그뭐 불교도 좀 내용이 녹아 있고요. 도가적인 내용도 있고 뭐 유교적인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뭐 그 특정한 어떤 철학을 따라간 게 아니라 동양에 있는 그 수많은 정신들을 좀 많이 체득해서 풀어서 쓴 책으로 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성격은 도가적인 성격이 좀 강한 편이긴 해요. 약간 세상을 초탈하고 초월하고 그런 느낌이 좀 강하긴 한데 그 그런 이제 좀 신비로운 인물이 쓴 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양 나 자신을 수양하고 처세 세상에 내가 어떤 식으로 그 대할 것인가 이런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 책은담 읽으면서 제가 제일 생각난 사람 중에 한 명은 그 옛날에 중국의 한나라를 세울 때 수많은 공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나라를 세운 고조가 한 고조가 유방인데 이 유방이라는 사람이 그리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뭐 황제까지 됐으니까 대단한 인물인 건 맞는데 그 나라를 세우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게 이제 공신들을 다 숙청해 버리죠.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중에 장자방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성정을 알고 미리 다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하고 그 산속에 은거를 하죠. 그래서 자기 목숨도 구하고 가족들도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이 장자방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책은담을 읽어보면 아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근데 한신이라든지 그 밑에 있었던 다른 뭐 그 공신들은 다 그냥 유방과 그 황후에 의해서 다 숙청당합니다. 그런 건 이제 처세의 어떤 기술이 조금 부족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이 사람이 황제지만 그 나라를 세운 뒤에 나를 죽이는 사람이구나. 어려움은 함께 할 수 있지만
부귀영화는 함께 누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설마 나를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한신 같은 사람도 이제 죽었죠. 한신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초한지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 초한지가 이제 초나라랑 한나라가 싸워가지고 그 한나라 유방이 이겨서 한나라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수많은 영웅들이 나오지만 그중에 전쟁의 신이 한신입니다. 한신. 자기가 칼싸움을 잘한 게 아니라 전략을 엄청 잘 써가지고 많은 전투에서 이겨서 결정적으로 한나라가 이기게 하죠. 원래는 이제 항우 밑에 있다가 항우가 하도 자기를 안 써주니까 유방 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유방도 안 써주려 그래요. 근데 그 밑에 그 소한가 그 유방의 모사가 훌륭한 재상이 한신 큰 인물인 걸 알고 잡죠. 잡아가지고 이제 그 잘 쓰게 해가지고 결국은 한나라가 이제 초나라를 이기게 되는 결정적인 사람인데 그게 한신인데 한신도 결국은 죽어요. 이렇게 안 좋게 죽어요. 어쨌든 그런 처세라는 거, 세상을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야 가에 대한 지혜가 이 책은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되게 많은 경구들이 책은 다음에 있는데 356개 중에서 279개를 제가 선정을 해서 좀 쉽게 풀어 쓴 책이 책은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국 고전들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한자의 해석이라는 게 그 천차만별이고 어떤 사람의 그 이 작가의 어떤 아니면 뭐 번역자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면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의 그 해설을 따르되 어 뭐 일일이 5편이랑 좀 대조해가면서 좀 다른 뜻이 있을지, 깊은 내용들이 뭐가 있을지를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쓴 책이니까 한번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책은담인데요. 책은담이라는 제목이 특이하죠. 책은이라는 거는 나물 뿌리라는 뜻이에요. 나물 채자에 뿌리 근자예요. 나물 뿌리의 담은 뭐냐면 그냥 이야기 담자예요. 그럼 이걸 그냥 직역하면 뭐예요? 나물 뿌리 이야기?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왜 책은담이라고 지었을까 좀 고민을 저도 해봤는데 나물 뿌리라는 게 뭐예요? 나물이 있고 나물을 보통 우리 먹으면은 뭐 그 위에 잎사귀를 주로 먹죠. 고소하게 뭐 나물 특유의 맛이 있으니까. 물론 뭐 뿌리 쪽을 먹는 나물도 으나 대부분 이제 이파리를 먹게 되는데 이파리나 줄기를 먹게 되는데 나물 뿌리라는 거는 그렇게 뭐 환영받는 부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씹으면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요. 좀 씁쓸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그런 맛이 나요. 이게 뭐 도파민을 막 터트리는 그런 맛은 아니에요.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뭔가 우러나오죠. 그 나물뿌리 이야기라는 거는 이 책은담이라는 그 글을 읽으면 여기 나와 있는 글들을 읽으면 뭐 보면은 이렇게 재미는 없어요, 별로. 그냥 좀 읽기 좀 힘드네. 약간 이런 느낌이 오는 글들인데 이거를 음미하고 음미할수록 더욱더 깊은 깨달음들이 계속 나오는. 저도 이제 한 번씩 책은담을 한 번씩 봅니다. 제가 쓴 책이지만 보고 그럴 때마다 좀 나름 또 감동이 있어요. 또 이런 그 좋은 글을 내가 또 읽고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 또 상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깨달음도 얻고 기분도 좋아지는 책인데 나물뿌리처럼 이렇게 계속 우리의 깨달음을 끊임없이 주는 담담하고 담백한 그런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주제의식이랑도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나물뿌리라는 게 뭐 엄청난 부귀영화랑 멀겠죠. 부귀영화에 연연하지 않고 단박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뿌리라는 거는 근본이잖아요. 근본 제일 그 핵심이고 그래서 어떤 말단인 이파리가 아닌 근본이나 본질을 본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이런 본질을 본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씹으면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난다. 네. 계속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깨달음이 깊어지는 글들이 바로 책은담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중요한 내용들, 너무너무 좋은 글들이 많은데 몇 개만 뽑아봤어요. 자, 저는 이게 처음에 나오는 글 중에 하나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번 빨간 펜 치면서 보는 글인데 순수한 금과 아름다운 옷과 같은 인품을 만들기 원한다면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되어야 한다. 하늘과 땅을 번쩍 들어올릴 만한 공을 이루기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얇은 얼음 위를 걷듯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완성된 인간, 인품이 고고한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돈을 많이 버는 거랑 좀 다른 얘기예요.
인간적인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대인 군자가 되려면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단련이 이제 어떤 시련일 수도 있고 혹은 독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잘 깨달은 사람들은 책을 읽고도 고난이 없어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빨리. 근데 이제 그게 좀 힘든 분들은 고난을 크게 겪어야 돼요. 뭐 그게 뭐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어쨌든 뜨거운 불이란 거는 어떤 나에게 자극이나 시련이나 그런 어떤 계기가 없으면, 그죠? 경험이 없으면 사람 어때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나의 어떤 인품의 그 향상을 위해서 나를 던져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좀 알 수가 있고, 큰 공을 이루려면 얇은 얼음 위를 걷듯해야 한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잖아요. 사회생활 나중에 해보시면, 뭐 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뭐, 40대 중반이 됐다. 이 정도 되면 사회적으로 꽤나 지위가 높아져요. 그럼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떤 병통이 생기냐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져. 그래서 그, 조심하질 않아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높이 올라가신 분들도 한순간의 실수로 뚝뚝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얇은 얼음 위를 걷듯이 항상 겸손하고 조심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들이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뜨거운 불에서 단련하면서 나를 높이고 높은 위치에 가서는 항상 조심하고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좋죠. 처세의 어떤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신법, 마음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잔인한 일을 참아하지 못하는 머릿속 한 생각이 사람들과 만물을 살리는 뿌리와 싹이며 그릇된 일을 하지 않은 절개 하나가 하늘과 땅을 지탱하는 기둥과 주춧돌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이제 그 개미 같은 거 밟아 죽여봐요. 막 지나가는 개미 막 밟아 죽여 누가. 잔인하죠. 근데 그거를 참아 못하는 생명을 죽이면 안 되지. 그런 한 생각이 사람들과 만물을 살릴 수 있다. 어, 그릇된 일도 조그만 거 그릇된 걸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다음부터 작은 잘못들을 하니까 큰 잘못도 하기 쉬워져요. 그런 것들을 참아하지 못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욕심이 처음에 일어나는 곳에서 잘라 없애면 어린 풀을 급히 베어버리는 것 같이 매우 쉽다라고 하는데 이게 풀을 베보신 분들은 알아요. 풀이 이게 여름에 이제 막 비 맞고 엄청 자라는 풀들은 되게 억세요. 못 자르기도 되게 힘들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가을에 벌초하다가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만큼 풀이 센 거예요. 근데 처음에 봄에 살짝 올라오는 잡초들은 어때요? 툭툭 치면 금방 잘라진단 말이에요. 약하니까. 우리 마음의 욕심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일어날 때 빨리 잘라 없애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일어날 때 그거를 바라보면서 빨리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또 좋은 말이 있죠. 원수의 화살은 피하기 쉽지만 은혜 속의 창은 막기 어렵다. 괴로울 때 구덩이는 벗어오기 나기 쉽지만 즐거울 때 함정은 빠져나오기 어렵다. 자, 이거는 사람이 누구한테 한 대 맞을 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대비를 해요. 어깨를 뭐 엉덩이를 한 대 맞는다. 그럼 대비를 해요. 여기 내가 아플 거니까 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자. 그러면 맞아도 어때요? 살만해요. 버틸만해. 근데 누가 날 막 칭찬해요. 칭찬하고 좋아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떤 그 시기 질투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막기 어렵다. 그러니까 좋을 때 어떤 함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꼭 나쁜 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 안에 나쁜 게 있고 나쁜 거 안에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런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의기, 어떤 그 의로운 마음, 그런 기운이 가을 물처럼 맑으면 비록 가난한 집에 산다 하더라도 왕과 귀족처럼 신분 높은 사람조차 하찮게 여긴다. 어, 뭐 옛날에 그런 그 일화도 있잖아요.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소원을 말해봐라라고 이렇게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인데 견유학파의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가 와서 소원이 뭐니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비켜, 비켜. 햇빛 가리지 말고 좀 비키라고. 자기는 이제 그 욕구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욕구의 수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정신이 고고해지고 인품이 높아지면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세속적이지 않죠. 돈으로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걸 평가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달라지니까
그 돈으로 이 사람을 유혹하려고 해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신분, 뭐, 뭐 어떤 뭐 재산, 지위 이런 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고개를 숙이죠. 그러니까 이런 또 내용들 자 새겨볼 만한 내용입니다. 또 이것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나방이 불 옆에서 날개를 치면 불이 나방을 태워버린다. 실제로 이제 그 어디 놀러 가서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면 나방들이 주변에 막 돌다가 푹푹 타버려요. 불 가까이 오니까. 그러니까 원인도 없이 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나방이 불을 보고 달려들었으니 타는 거예요. 열매의 씨에서 꽃이 피고 꽃 피면 열매를 맺으니 복이 오는데 원인이 있다.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다. 내가 어떤 의식적으로 이런 걸 원한다라는 게 계속 강화가 되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펼쳐지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막 맨날 삶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면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산실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모든 나의 삶의 책임은 다 나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나의 의식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글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뭐 인과율이란 거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모든 일은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직 욕심이라는 글자에 얽매어 놓으면 말이나 소처럼 남의 순종하여 굴레와 고삐에 매이고 매나 개처럼 남이 채찍질 하는 대로 따르게 된다. 뭐 이런 말이 또 있네요. 그 욕심, 인간이 이제 욕심의 노예가 되면 어때요? 이 코 꼬이는, 소의 콧대에 꼬이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욕심한테 이제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삶 자체가.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채찍질을 맞아도 참아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돈 얻어야 되니까. 내가 그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내가 명품 가방을 사야 되니까, 어, 더럽고 안 입고도 뭐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그 모든 직장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어떤 내 마음에 우러나온 것들을 안 따르고 이 욕심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되면은 인간의 자존감이나 이런 걸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음. 이것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길들일 수 있는 용은 진짜 용이 아니며 잡아둘 수 있는 호랑이는 진짜 호랑이가 아니다. 이야, 이 멋진 말이에요. 용인데 용은 어때요? 물을 써요, 물. 하늘을, 동양의 이 신화에 따르면 용은 어떤 존재냐면은 구름과 비를 불러일으키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인데 엄청 자유롭겠죠. 근데 얘를 갖다가 누가 길들여 막 목에다 밧줄 묶어가지고 용을 길들인다고 하면 이게 용이에요? 그때부터 용이 아니죠. 호랑이도 저는 이제 뭐 동물원 에버랜드 이런 데 가서 호랑이 보면 좀 불쌍해요. 야성을 다 잃고 저렇게 있는 게, 본성을 다 잃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잡아둘 수 있는 호랑이는 진짜 호랑이가 아니다. 이제 고양이가 되는 거죠. 생닭, 이제 사람이 던져준 생닭 받아 먹으면서 본성을 잃고 사는 거예요. 진짜 호랑이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개성, 특이한 면도 있고 그 근본적인 어떤 그 인간다움이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세상에 길들여져 버리면 음, 이거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내 내면과 대화하면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것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배우는 자는 한 곳에 집중해야 돼.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한 곳에 집중해야 어떤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도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뭐 어떤 일에 1만 시간 정도를 투입을 하면 정말 최정상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죠. 그래서 집중해서 자기가 이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파는 게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돌길이 부딪혀 생기는 빗속에서 길고 짧음을 경쟁하니 얼마나 긴 시간이겠는가. 이것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달팽이 뿔 위에서 자웅을 겨루니 얼마나 큰 세상이겠는가. 이게 길고 크다고 예찬하는 게 아니죠. 부싯돌 딱 부딪혀가지고 잠깐 불빛 반짝하는 시간은 짧잖아요. 그죠? 달팽이 뿔 위라는 게 얼마나 좁아요. 거기서 자웅을 겨루고 있어요. 좀 작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라는 것도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구는 커요, 작아요? 되게 작은 존재죠. 이 속에서 뭐 누가 키가 2m고 누가 160이고 뭐 돈이 얼마나 있고 적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 시야를 확장해서 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작은 세상에서 아웅다웅 너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좀 더 시야를 확장해 보자. 시야를 좀 뒤집어서 보자. 이런 관점도 이제 이런 말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책은담은 사실 이런 유의 지혜들이 가득한 책이에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중간중간 펼쳐보면서 한번 이런 좋은 글을 뽑아서 한번 읽어보고 그런 에세이를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면 좋은가? 이게 누구나 다 다를 거예요. 주제가 다 다를 거예요. 지금 이제 앞에 소개한 그 책은담의 말만 해도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꽂히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에세이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책은담 내용을 좀 인용을 하고요. 아래테 카페에서 고전일기 글씨 수업에 영상 시청 후기글과 인증글, 독서 완료 인증글, 책 내용도 한번 요약을 해보고요. 이메일로 과제를 제출하면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게요.